안녕하세요. 저는 로드의 슈바르즈 코리아에서 기술 지원이랑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조현우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앞에서 많은 연사분들께서 6G의 다양한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로드의 슈바르즈에서 이제 갖고 있는 6G의 관점에 대해서는 저희 앞선 이제 CTO의 스피치에서도 있었고 앞선 많은 연사분들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도 6G를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디밴드 얘기가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FR3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또 최근에 저희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알샥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 오늘 다양한 주제들을 다뤘기 때문에 저는 NTN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동향인데요. NTN 같은 경우는 실제 위성이랑 현재 3PP 기반으로 되는 단말 기장은 독립적으로 그리고 서로 다르게 존재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위성용 단말기가 따로 있었고 또 핸드셋용 단말기가 따로 있었죠. 근데 최근에는 이 스마트폰으로 결합하는 추세가 있다 보니까 실제 우리 3GPP 규격에서도 NTN과 현재 지상 통신이 결합되는 형태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6G에는 지상통신, 비지상통신의 구분이 없는 완벽한 입체 통신을 지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를 향한 발걸음을 하나씩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NTN 시장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 지금까지는 IoT 디바이스 중심으로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유즈 케이스들을 살펴보면은 실제 선박용이나 뭐 트래킹의 주 목적이고요. 센싱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됐었고 현재는 이제 지상에서 부족한 커버리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NR-NTN이 많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아키텍처 관점에서 보면은 3GPP에서는 이제 두 가지 아키텍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트랜스페어런트 모드랑 하나는 리제너레이션 모드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은 그 트랜스페어런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릴레이 스테이션이나 아니면은 그 중기 같은 역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지상에서 전송된 신호를 그 위성에서 증폭 또는 필터링을 통해서 그대로 내보내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이는 이제 비용적인 면에서 좀 더 컴팩트하고 좀 더 그 유지 보수가 간편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리제너레이션 모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위성 자체가 기지국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지국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복잡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트랜스페어런트 모드 같은 경우는 지상국과 실제 위성과의 도달 거리가 매우 멀기 때문에 실제 증폭을 하더라도 신호의 품질이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업계에서는 이런 장단점들을 어떻게 보완해서 개선을 하느냐 여기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개발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이제 스펙트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스펙트럼 부분을 일단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NTN 시장은 크게 세 가지의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프로프라이어티 방식인데요. 기존의 지상 통신과 그리고 위성 통신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은 하나의 단말기에서 지원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주로 이제 재난망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아니면 간단한 보이스콜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프로프라이어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애플과 글로벌스타의 연합으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3GPP 릴리즈 17 기반으로 지원되고 있는 NR-NTN 규격입니다. 현재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oT 디바이스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음성 데이터 레이트를 올리는 게 최종적인 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이 방식 같은 경우는 기존의 3GPP 지원하는 웨이폼 스택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unmodified 방식인데요. 이 unmodified 방식 같은 경우에는 뭐 이름에서도 여러분들이 예측하실 수 있겠지만은 실제 기존의 그 지상 통신과 뭐 비지상 통신의 구분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변화 없이 통신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 대륙 중심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실제 많이 트라이얼이 되고 있는 방식인데요. 이 언모디파이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실제 스페이스X라든지 그다음에 AT&T와 AS도 모바일에서 많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이고, 실제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유튜브 같은 걸 찾아보니까는 그 영상 통화한 실제 시연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퀄리티는 꽤 좋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3G 정도의 퀄리티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이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플레이어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프로프라이어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이랑 글로벌스타에서 레오 위성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또 주목할 만한 점은 화웨이에서 이제 메이트라는 단말기를 통해서 뚜야라라는 그 중동 위성 사업자를 통해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에 이 서비스 영역을 더 확대하는 것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걸 전해 듣고 있고요. 퀄컴 같은 경우에는 퀄컴 모뎀과 이리듐 칩셋을 결합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 이제 다운스트림 속도가 안 나오다 보니까는 실제 시장의 니즈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이제 프로젝트가 최종적으로 상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릴리즈 17 기반의 이제 기술의 플레이어들을 살펴보면요, 스카일로, 그다음 비아셋, 에코셋 등이 이제 지오 위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많은 칩셋 벤더들이 이 방식을 최근에 많이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 앞서 보시면은 이제 국내 기업들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단말기에는 최종적으로 이 3GPP 기반의 위성 통신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존의 지오 사업을 하던 많은 그 위성 사업자들 또한 3GPP 기반으로 통신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레오 기반으로 하는 위성 통신이 많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GPP Unmodified 방식 같은 경우는 Direct to Device, Direct to Device Cell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이 경우에는 스타링크라든지 ATS 스페이스 모바일들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가능한 이유는 미국 같은 경우는 큰 대륙에서 있다 보니까는 사업자 간의 어떤 다른 이견도 없고 기존의 인프라를 그대로 살릴 수 있다는 장점에서 미국의 경우에는 3GPP Unmodified 방식을 많이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좀 나라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스타넷이라는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실제 13,000여 개의 위성을 띄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이 위성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이리스 스퀘어라는 그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서비스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럽의 경우에는 궁극적으로는 NRNTN 또는 MBNTN을 추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큰 대륙에서 굉장히 많은 작은 나라들이 인접해 있는데요. 실제 유럽은 안전 규격 기준상 안전거리를 최대 50km 이상 확보를 해야 되고, 실제 유럽의 다양한 사업자들이 서로 다른 주파수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통신으로 서비스를 하더라도 실제 그 전파법, 레귤레이션에 의해서 전파 간섭이라든지 방해 등 굉장히 많은 아규먼트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궁극적으로 실제 NRNTL 방식을 갈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잘 알고 있는 아마존에서도 쿠이퍼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위성 사업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 이제 6G를 향해 가는 데서 이제 위성 통신은 아마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는 많은 예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네로밴드 통신에서 현재는 이제 와이드밴드 통신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실제 단순하게 메시징을 주고받았다면은 실제는 광대역 데이터를 통해서 게이밍, 그다음에 기타 등등의 많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관련된 산업계들이 이와 동시에 같이 함께 육성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다양한 위성 업체들에서도 2026년에서 2029년 사이에는 이 NRNTN 기반으로 서비스가 많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쯤 되면은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위성 통신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좀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 위성통신이 활성화가 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 이 부분을 이제 많이 고민을 해보면은, 이 부분은 뭐 위성통신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개발 단계, 그리고 제조 단계, 그 다음에 제조품이 되면은, 테스트하우스 등에서 인증하는 그 산업계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네트워크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다양한 이제 인터오퍼레빌리티 테스트 등도 이루어지고 인증 시험들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고스란히 이제 6G, 3D 입체 통신망 시대가 되면은 똑같은 산업 형태가 형성이 되고 지금 이제 5G 과도기를 지나서 6G에는 입체 통신이 완성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로데슈바르는 지난 2020년도부터 많은 이제 위성 업체들과 협업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실제 앞에 보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글로벌 칩셋 회사들도 있고 다양한 위성 사업자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저희가 이런 많은 협업들을 통해서 현재 위성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고 어떤 챌린지들이 있는지 많은 학습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뭐 밖에도 전시가 되어 있지만은 이런 챌린지들을 학습을 통해서 어떤 솔루션을 시장에 제공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왔고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실제 이제 GCF를 통해서 이제 그 위성통신에 대한 인증 관련된 부분도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스카일러 같은 경우에는 뭐 뒷부분에 나오겠지만은 인증 통신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위성 통신에 있어서 어떠한 챌린지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각 위성별로 굉장히 다양한 변수 파라미터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궤도 위성이냐, 아니면 정지궤도 위성이냐, 그리고 위성에 따라서 계속 그 시간에 따른 궤적의 변화, 그리고 속도 변화, 그 다음에 위성별로 가지고 있는 빈폭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앞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게 이제 통신을 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들에서 하나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타임 싱크로나이제이션 부분입니다. 현재 지상국과 위성이 통신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수백 킬로 또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과 통신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딜레이를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인지, 이게 이제는 가장 큰 관심거리고요. 그 다음에 이 딜레이에서 생기는 전파의 감쇄, 이 부분도 큰 챌린지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은 변하죠. 그리고 우리 지상국에서도 핸드셋이라든지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기도 하고 계속 변화되는 거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도플러 역할을 극복을 해낼 것이냐. 실제 도달거리도 굉장히 먼데도 멀고 그다음에 도플러 효과까지 발생한다면은 더 큰 문제들이 야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플러 효과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도 또 하나의 챌린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시그널 페이딩입니다. 기존에 이제 지상 통신 위주의 페이딩을 얘기했을 때는 뭐 빌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지형 지물에 의한 간섭을 생각했다면은 실제 위성 통신 시대에서는 어떤 페이딩들이 존재할 것인가? 지상과 위성 간의 핸드오버 또는 위성과 위성 간 핸드오버들을 고려했을 때 어떤 페이딩들이 존재할 것인가가 굉장히 관건이고요. 실제 또 위성 통신을 통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는 실제 대기권에서 생기는 날씨의 영향, 그다음에 구름, 그다음에 방사선에서 생기는 영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페이딩 모델링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가 또 산업계의 중요한 이슈사항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6G, 3D 입체통신 때에는 이 과제들이 말끔하게 해결되고 입체통신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는 통신을 할 때 필요한 SNR인데요. 거듭 말씀드렸지만은 실제 지상국과 위성과의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SNR을 보정하기 힘듭니다. 당연히 그래서 단말기에서는 더 높은 파워를 요구할 수 있을 거고요.
또 뭐 Vset 같은 경우도 더 높은 파워를 요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높은 파워를로 전송했음에도 불구하고 SNR이 어떻게 확대가 될지, 그다음에 RSRP가 어떻게 보장이 될지 이런 것들이 산업계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테스트들을 현재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파워 세이빙 관점인데요. 실제 당연히 출력을 높이다 보면 파워가 올라가겠죠. 근데 우리가 위성 통신을 사용하는 어떤 순간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이머전시한 순간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배터리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 위성 통신을 한다.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 이 위성 통신을 준비하는 많은 곳에서 가장 고민하시는 것은 배터리의 효율을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이냐. 그리고 위성 통신을 사용하지 않는 순간에는 어떻게 하면 그걸 차단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는 단말기 또는 사업자 관점에서의 챌린지인데요. 실제 위성이 어떻게 셀을 셀렉션 할 것인지, 그리고 위성과 지상국과 위성과의 뭐 인트라 핸드오버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관점이 되고 있고요. 또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요청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레오 위성과 지오 위성의 핸드오버, 이런 것들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듀얼 커넥티비티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결국에는 이 부분이 속도를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커버리지를 넓히는 데 있다면 어떠한 방식의 시나리오들을 우리가 실제 실생활에서 안전하게 쓰기 위해서 활용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로데 슈바리지에서는 이제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 그다음에 다양한 밸류 체인에 맞게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이제 경험들을 축적을 해 나가고 있고요. 앞에서도 이곳 이제 앞에도 이제 저희가 데모 부스를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까지 이제 6G를 같이 협업하면서 받았던 많은 피드백들을 바탕으로 데모를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 그래도 로데 슈바리지에서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말씀드리면, 실제 앞에 보시는 경우에는 이제 CMX 500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커뮤니케이션 테스팅 장비입니다. 이 장비에서는 실제 지상 단말만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위성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최대 6개까지의 위성을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용자에 맞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테스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는 장비는 SMBV라는 벡터 시그널 제너레이터로 현존하는 모든 그 GNSS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솔루션을 통해서 보면 실제 이제 다양한 위성에 대해서 뭐 오늘 저희도 많이 부스에서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어떤 위성 시나리오들을 지원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많은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각 지성, 현재 떠다니는 많은 위성들에 대한 프로파일을 다 가지고 있고요.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과 동시에 실제 페이딩 시뮬레이터도 동작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 페이딩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다양한 위성들을 실제 위성이 아닌 랩에서 테스트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현재 위성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링크, 피더 링크들이 서로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위성들의 세계에서 어떤 주파수를 쓸지 플렉시블하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국내에 관련된 이 플레이어들과 어떤 협업을 할지 저희도 이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미국 쪽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위성 산업이 진행이 되다 보면은 더불어서 인증 산업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증 관점에서 어떠한 테스트 케이스를 준비하느냐, 곧 지금 먼저 보여주는 곳이 레퍼런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이제 스카일러 같은 회사에서는 인증 산업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제가 시간 관계에서 넘어서 말씀드리면은 실제 이런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다양한 테스트 케이스들을 통해서
인증을 받고 인증을 받은 상태에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국내에서도 사업자 또는 다양한 기관에서 이런 인증 시험을 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도 아마 산업계에 관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두 슬라이드 남았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이제 MWC에서 실제 KU 밴드를 통해서 이제 미디어텍과 테스팅을 한 화면이고요. 실제 미디어텍에 있는 칩셋을 통해서 로보담을 통해서 위성을 모사하고 위성 환경을 주기 위해서 페이딩 시뮬레이터를 연결을 해서 테스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MWC에서 해당 전시가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앞에 보시는 거는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나타났던 이벤트죠. 실제 이제 KT 그리고 KT셋과 함께 저희가 GEO 위성을 통해서 POC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NR-NTN으로 실제 위성에서 어떻게 통신이 되는지 POC를 진행을 했고요. 저희 그리고 KT, KT셋 그리고 BRB가 함께해서 총 4개사가 함께해서 POC를 진행을 하고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프레스 릴리즈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제가 마지막 시간인 관계로 굉장히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로드 슈바레즈에서는 계속 다양한 6G의 테마를 다루고 있고 실제 저희는 이제 계측기 벤더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면은 측정 관점에서 더 나은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까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앞서 저희 CTO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다양한 협업들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앞으로 더 좋은 솔루션으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